김창준 의원을 국가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환영 만찬에 김창준 의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보훈 청탁. 그리고 대통령실 과장까지 검토했다는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 이런 4가지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맞습니다. 함정 취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 취재 아니죠?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증인인 저를 호칭할 때 C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현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형이라뇨. 최재현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좌파고 종북이고 노동당 외곽 도지고라는 심한 말까지 지금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종북 좌파 노동당 외곽 조직원과 그동안 소통하신 거고 그 사람의 선물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하신 걸로 그러면 보는 겁니다. 공범이 되겠네요. 만약에 진짜 국가보안법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호팀들이고 국정원이고 다 해임돼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가 야밤중에 엄청나게 카톡한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따 질문에서 나오겠지만은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만약 파리 올림픽에 이간질 금메달이 있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문자에 보면은 기정철포를 하잖아요. 기정철포를 하죠. 조국은 유시민하고 가까우니까 이간질 시키고 김정숙 여사의 옷은 이재명 측에서 흘리고 조국의 구속은 문재인이 했다. 이런 문자들 주고받았죠. 우리 혁명 열사는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데 그럼 이 사진 맞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세요. 맞죠? 저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까? 아,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맞죠? 제복 인사묘입니다. 혁명 열사는 전혀 아닙니다. 아, 다른 데입니까? 뭐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 2분, 국회의원 24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알겠습니다. 현상희 박사가 붙여 있는 네, 그 알겠습니다. 묘지입니다. 네, 왜 알겠습니다. 혁명 열사님이라고 넘겨보세요. 왜곡을 하십니까? 아시면서 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곡하지 아, 마십시오.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인해 제복 인사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내가 왜 혁명 가만히 열사님이라고 왜곡을 합니까? 최정혜, 내가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관계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내가- 타이틀이 있지 타이틀이 않습니까? 있고 왜 확인한 왜곡을 거 하시냐고요? 아니에요? 타이틀을 왜 넘겨보세요. 붙이냐고요? 제복 인사묘라고 책에도 써 있는데. 잠깐만요. 유상부모님. 네.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저건 최재형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아까 앞에 물어보는 띄워주세요. 거랑 다 규정을 위에 해놓은 거 물어보는 제목으로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한번 띄워보세요. 아,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혁명 열사능을 참배한 최재형 이렇게 앞에 위에 글이 써 알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열사는 참배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답변했잖아요.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형 증인으로서는 여기 아니, 혁명 그래서 열사능이 항변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변은 정당하고 그런 전 부분은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이 거짓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최재형 증인 저거 뭡니까? 제가 직접 찍은 검색대 사진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좀 네. 보시고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가의 소나무 분재를 실은 차량이 방배동에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이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좀 끊어서 뒤에 부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관저로. 오늘 우리 법사위원들이 그 관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수백 미터 밖에서 저희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 트럭 보십시오. 분대 들어간 이 1,000만 원짜리 분대 나가는데 대통령 관저로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예? 윤석열 대통령실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예, 이 분재는 백석대 설립자 장정현 박사가 관저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는 관저로 1,000만 원이나 이상의 뇌물성 선물을 보내는 장면을 뉴탐사라고 하는 매체에서 제보를 받고 새벽 5시에 제보를 받고 추적을 해서 관저의 대문이 열리고 선물이 들어가는 그 장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은 관저로 보냈다는 것은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금융위원을 임명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정확하게는 예.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는데 이제 여러 얘기하다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대화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지를 찾더니 없으니까 일어나더니 정모 비서 책상으로 이동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그래 그럼 금융위원을 임명해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예.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생각합니다. 최재형 목사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 추적을 하시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압니다. 김건희 여사로 모든 게 통하는구나.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구나. 김건희 여사가 인사도 그리고 여러 가지에 개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짜리 차관짜리 임명하면 전화해서 의향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온 세상에 고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뭘 믿고 안 나올까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뭘 위반했냐? 1. 주가 조작 때 우리 부인은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 라고 하는 건 선거 기간의 허위 사실 유포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대통령이 법 위반이라고 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디올백 관련해서는 받았어요. 그러면 청탁과 관련되면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죠. 대통령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신고 위반 신고 의무 위반이에요. 알선 수재라고 해요. 그럼 알선 수재하면 대통령 부인은 알선 수재 위반이에요. 자, 최재형 증인 네. 서영교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목격을 한 이후로 그 부분을 많이 취재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 씨를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차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차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근거, 증거 이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JTBC에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JTBC에서 아직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보도될 예정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지금 충격적인데요. 최재형 목사님,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명품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압니다. 저는 저만의 보는 방법이 있고 예. 뭐 비표시를 해줬다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표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디올 매장은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예. 동일한 제품은 많겠지만 예. 제가 직접 전달한 거는 분명히 시리얼 넘버 카드도 있고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쇼핑 가방, 예. 그 쇼핑 종이 가방, 그 다음에 속지 이런 예. 거를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품은 제가 진위 여부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오늘 확보했는데 그걸 조사 끝나면 경매에 붙인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 파악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께서 검찰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확인 좀 해달라. 저하고 이명수 기자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꼭그 술은 그럼 김건희 씨를 보고 준 거예요? 아니, 대통령 누가 부부 대통령 부부를 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게 폐기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나왔나요? 예,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책과 전통주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장을 보내줬어요. 잘 받았다고. 예. 책과 술을 잘 받았다고 답장이 오셨고 그 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와 전기 스탠드도 이거는 잘 받았다고 유경호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녹취도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면피용으로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술은 그러면 그 대통령 부부가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사법연수 동기고 술을 폭탄주 많이 드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000년대 14년에 TV조선에 그런 보도가 됐죠. 룸사롱에 가서 자기가 나이가 많은 그룹 회장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구두를 벗어서 그 안에다 자기 양말을 구겨놓고 양주를 따르고 이렇게 권하더라.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는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니까 그 정말 24시간 시종 긴장돼 있어야 되고 국가의 통수권자잖아요. 국군의 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 술을 잘 드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저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통령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박 대통령께서 11.6 사태 때 총탄에 절명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3시간 이상 블랙아웃 상태, 즉 만취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고 상태입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 상태가 되고 퇴근 시간이 몇 시간 남겨놨는데 술 마시러 나가시고 그리고 뭐 요즘은 수정방이라는 그 술로 즐기신다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와서 정보까지 입수된 상황인데 52도짜리 수정방이라는 술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즐긴다는 얘기도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출근 시간이 불량한 것도 결국은 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시나 전시 혹은 준전시 때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그런 판단력이 결여되는 아주 이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취 상태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김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한 걸로 돼 있어요. 김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장관 당시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조율할 땐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다는 거는요. 제 제보를 받은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10분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 이영희 여사라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영희 여사가 그린벨트 전수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니까 바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남시에 그 위치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결재를 해주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것을 뉴탐사에서 정밀하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탐사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무소 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더 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거 꼭 보십시오. 예. 네. 고위직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장관도 주무르는 거 아닙니까?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3시, 4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예, 뭐 사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건 쉽지 않겠죠. 예. 주로 3시 새벽에 새벽에 심한 말씀이고 네. 어떻게 됐든 영부인께서 새벽 3시, 4시 계속 문자를 하고 또 한동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뭐 1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찾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분이 뭐 야행성일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우지는 않았지만 나한테는 마음의 병, 공황장애, 불안감으로 약으로 버티고 살고 있다. 이런 문자 받았죠? 쳐요. 네. 그럼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잘못 가면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몰카를 딱 계획을 해가지고 딱 여기 한 명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고요. 목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지금 목사 맞냐고 그러시는데요. 목사 맞고요.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했다고 봐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국힘당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질책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이 자기 제수씨와 동거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목이 잘라서 순교를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가 품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진정한 목회자는 그 범죄 혐의를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의로 제가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참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 3시 막 4시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유성범은 의사 진행 중이요. 그럼 뭐요? 의사 진행 중이요.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이런 오밤중 아니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만. 제가 박준태 의원 그만하세요. 발언 중지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라 조배수 의원 질의 과정에 나온 카톡 얘기예요. 카톡이 허위입니까? 카톡이 허위예요? 여당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당 의원이 조진 의원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 중이에요. 자, 박기태 의원. 자, 나가. 자, 최재형 증인. 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그 시간대,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있는데 그 의혹과 상관없이 가방을 여사가 받았고 그리고 다른 선물도 받았고 그리고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몇 가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실제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노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그러니까 마지못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움직인 건 맞죠. 예, 어쨌든. 움직인 것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물은 받았는데 청탁을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한 신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 지금 여당 의원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최근에 보도가 됐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선물 주고 나왔을 때 행정관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대략 몇 시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3시 5분 정도. 3시 5분 정도였으니까. 네, 네, 네. 자, 지금 여사 측에서 공개한 문건을 보니까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집어넣어봤어요. 우리 국회에서도 만드는 모든 문건은 다 암호화됩니다. 밖으로 못 들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이 들고 온 이 문건은 암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행정관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크로비스타의 그 건물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합니까? 용산 파견된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면서 비서입니다. 그럼 거기서 근무한다는 거죠? 네. 자, 이 보안 문건을 거기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고요.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1급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이 외부에 유출되면 버마 아웅산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1급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저거는 저게 문서 작성 시간도 최지우 변호사라는 분이 아마 이 디테일함을 모르고 막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막 급조해서 네.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저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목사님? 네. 네. 안장청탁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에 조영경 과장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조영경 과장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이제 비서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여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비서한테 얘기하면 언제나 여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비서가 자기 권한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사의 승인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절차상으로 항상 비서를 통하는 게 예, 저기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비서가 조영경 과장을 통해서 연락이 또 그러니까 결국은 안장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저렇게 대통령실에 조영경 과장에게 전달이 돼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는 저 문자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먼저 그 전 내용을 하급자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결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안장청탁을 먼저 했다는 얘기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겠죠. 비서한테 했지만 비서가 자기 권한으로 저런 거를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저는 인지하고 그래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TV 이거 재개 문제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우리 박영경 과장하고 조영경 조영경 과장하고 통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던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녹취록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서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고 사건 청탁과 연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알선수재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다.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증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게 예,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조현경 씨, 유경옥 씨, 정지원 씨, 장돈진 씨 이 네 분 중에 혹시 그 여러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상주하셨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행정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디올백을 수수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3명은 남자 행정관 장동진 행정관 그리고 부비서 유홍옥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현경 행정관은 다른 건으로 그 예를 들면 이 보험부 관련돼서 할 때 이제 전화가 오셔서 업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조영경 있죠? 과장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어디 공공석상에 갈 때 자주 동행을 하는 분이면서도 용산에 파견돼 있으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분이셨어요. 예, 예.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네.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굳이 대통령을 통하지 않고도 국정을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또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계속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부속실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영부인의 어떤 제안 사안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실장이 전하면 지금 이번에 최혜병 사건 수사 개입 과정에서도 7월 31일 날 최초 전화는 강희규 부속실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임기훈 뭐 각종 국방비서관, 군사보좌관 등이 다 연쇄적으로 전화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호처장까지 통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실 관련된 이 1, 2부속실 나누는 문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실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인사검증 추진단을 추진하면서 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던 인사검증 기능을 다 법무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법사위에서나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답변들 보면 대부분 인사검증 스스로 1차적인 기초적인 자료조사했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융위원이나 장차관 앞으로 밝혀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건희 여사가 이 부속실과 이 행정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실 운영 그렇습니다. 목사님, 선교자로서 오늘 목사냐 이런 비난을 받고 서글프시죠? 네, 저보고 국힘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꾸 목사냐, 목사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조금 저는 반대로 최재형 목사 국회의원이 맞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국회의원 역할도 못하는 국힘당 여러분들이 더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은 지금 공개된 카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 새벽 3시, 4시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인사에, 정치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관계도 논의가 됐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데 후보 부인들이 만나면 어쩌냐 하고 최재형 목사님이 카톡에 모르니까 만나지 않겠다. 김종인 대표 사모님은 잘 맞지만 안철수 부인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졸라서 했다. 이런 개인 신상 문제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무정 스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결혼을 사실상 하신 분이 종료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무정 스님과 의절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즉 김건희 여사가 여러 번 전시회도 해줬다. 이런 일도 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주진우 기자의 나의 촛불 이 영화는 원래 자기들을 주관으로 한 건데 조국 사태로 던져버리더라. 이런 얘기도 했죠. 네. 이런 것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을 했는가 하면은 차관급 금융위원 선정에 개입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고 그 후도 계속해서 관계했고 티올백을 받는 등 진짜 영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카톡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사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역설적인 정치는 또 혐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치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대통령인데 또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런 모순적인 부분도 많으시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이나믹하시고 그런 분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부인께서 우울증이 있다 이런 공황 상태가 있다 이런 것도 실토를 했지만은 저는 어떻게 이 많은 카톡을 주고받았는가 나는 영부인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뭐 제가 듣기에도 좀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국회의원 맞냐?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은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한테 목사 맞냐고 다들 세 분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반호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기분 나쁘셨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민의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위원장으로서 듣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굉장히 송석준 의원님이 반발하실 줄 알았더니 송석준 의원님이 또 가만히 있어요.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더 모욕적이었죠. 목사 맞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사람인데 목사 맞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행동이 뭐가 어떻습니까? 공법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쁩니까? 무슨 죄를 짓게 만듭니까? 오히려 여사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저한테. 조배수 의원님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부친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아닙니다. 않았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증인도 잠깐만요. 자,
자, 서울대 특수대학원입니다. 정식 대학원 아닙니다. 자, 저기 조배수 의원님이 발언을 중지하셨듯이 서영기 의원님도 중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대 학사가 아닌 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서울대 학사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고요. 아닌 거 맞고요. 자, 그리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조용히 좀 하세요. 좌파 논리, 종북 논리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이 좌파 논리, 종북 논리가 견고해질수록 제가 좌파라는 게 더 견고해질수록 여사의 혐의는 더 짙어지는 겁니다. 여사는 그러면 지금까지 종북 좌파와 대화를 나눴고 종북 좌파의 선물을 받았고 종북 좌파와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좌파가 주는 거는 받아도 되고 좌파 아닌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 상을 받았다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에 있을 때 행정관 3명이 따라붙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인인 김건희 증인을 지금 국가공무원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포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청원이라든가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기 누구라고요? 조모 행정관이 각 행정각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도 이건 국정농단이라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언더카바라고 하셨죠.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정농단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